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좀 마음을 좀 푸시고 선거 정치 얘기는 잠깐 접으시고 그냥 피렌체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게 사실 오늘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사진 같은 걸 좀 충분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피렌체 얘기하면서 메디치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피렌체 유적의 80%는 메디치랑 관련이 있죠. 기본적으로 메디치의 저택이 3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메디치 예배당에 있는 앞에 있는 메디치 저택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시모 디 메디치라고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위원장이라고 할까? 시민위원회 위원장 정도로 다스릴 때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슬슬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보나롤라에 있을 때 프랑스군 들어오면서 메디치가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메디치가 피렌체를 떠나서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세집니다. 그래서 다시 피렌체로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는 게 코시모 1세입니다. 고전의 사건이 좀 있는데 제가 그건 뺐어요. 그래서 코시모 1세가 이제 메디치가의 다시 중흥시키는데 이때 통치하던 것이 베키오 궁전이에요. 이 코시모 1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없네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이 우피치라는 게 오피스라는 뜻인데 이 베키오 궁정 옆에 있던 집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지 그거 종합청사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베키오 궁전에 있으면서 코시모의 권력이 메디치가의 권력이 세지니까 이 옆에 피치 궁전이라는 큰 저택을 짓게 되죠. 이쪽으로 이사가고 베키오 궁전은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사적 공간처럼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 역사는 메디치 저택, 베키오 궁전, 피치 궁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메디치가가 지원했던 예술품, 건축 이런 것들이 피렌체를 채우게 되죠. 이게 유명한 베키오 다리인데 베키오 궁전에서 피치 궁전으로 건너가는 길에 이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보석상, 시계, 고급점으로 가득한데 원래 그 강 위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정육점이 있었어요. 근데 정육점에 있는 건 되게 피렌체가 스테이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업 같은 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있었는데 보기 싫다고 사무실에서 보면 보기 싫다고 여기 이제 뚜껑을 씌우고 정비를 해서 고급 주택으로 바꾸고 정육점하고 식당을 딴 곳으로 쫓았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이 안쪽 길을 따라서 오면 요쪽에 우피치 궁전 바로 아래 네리가라고 있어요. 피렌체 가시는 분은 거기 꼭 들려보시길 바라는데 맛보다 질보다 양. 질이 아주 나쁘지도 않은데 하여간 젊은 학생들 좋아하는 음식들은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베키오 다리를 가다 보면 오늘 조금 후에 얘기할 중간에 첼리니 동상이 있고 다리를 건너다 보면 이런 집들이 보이는데요. 되게 이런 걸 많이 놓치시는데 피렌체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이런 옛날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벽을 새로 지었거나 혹은 17세기 했거나 이런 집도 있고 이렇게 뭔가 옛날 집의 흔적이 보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벽화 같은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자세히 찾아보시면 꽤 나름대로 또 뭔가 역사의 시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피치 궁전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거의 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살던 집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좀 모양이 바뀌었대요. 지금 여기가 가게로 운영되고 있어서 옛날 모습은 없는데 요렇게 여기 마키아벨리가 살던 집이라고 팻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궁전 들어가는데 피치 궁전은 원래 정원이 유명해요. 정원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저는 정원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좋다면 좋은 거고 저는 이탈리아 가면은 그냥 하늘색이 제일 멋있어요. 진짜 하늘색은 정말 기가 막혀요. 피치 궁전 안은요, 피치 궁전 좀 우습게 보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안에 라파엘로와 그 르네상스 후기 작품들 또는 루벤스 이쪽 작품들 엄청나게 있어요. 보통 우피치에만 대단한 거 있는 줄 아는데요. 여기 작품들도 우피치 못지않게 멋있는 걸작으로 가득 차 있고, 피치 궁전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가의 궁전이지만 저도 처음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걸 꼭 보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시면 프랑스에 가서 퐁텐블러나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요, 또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루브르 궁전을 보면 PT 궁전의 내부 구조하고나 이런 가구, 배치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단지 크고 뭐 조금 이렇게 색깔이나 가구 모양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걸 보고 가면 유럽에서 이탈리아 문화의 영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왜 사람들이 르네상스 하는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천장, 그리고 여기에 금박으로 하는 이런 디자인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베르사유나 퐁텐블러, 루브르에 가서 그대로 있어요. 이런 조각들, 가구 배치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말은 좀 심하지만 모든 거 이탈리아에서 나왔다고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요. 이건 이제 우피치인데요. 제가 오늘 우피치의 내부까지는 소개를 못합니다. 거의 미술사의 영역이라. 우피치는 두 개의 평행선 건물이 있고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복도 같은 건물이 있는데 다들 안에 들어가서 보기 바쁜데, 그 두 개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중앙 통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상 같은 것들이 쭉 있죠. 이게 뭐냐면 피렌체를 빛낸 사람들의, 유명 사람들의 석상을 쭉 새겨놨어요. 이게 피렌체란 도시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저도 모르는 사람도 좀 있는데, 유명한 게 뭐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아메리고 베스푸치, 다빈치, 뭐 도나텔로, 하여간 뭐 예술, 문화, 학자, 천문학, 수학자, 음악가, 피렌체의 모든 사람들의 동상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지방색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역 감정도 강하고, 그러면 또 오늘 선거네. 강한데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자기 동향을, 저도 고향팀 야구 응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딱 고향 사람들 만나면 좋아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감이 있죠. 인간에게 있어 가족과 지역 감정이란 기본적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어떤 국가나 전체의 이익을 희생하는 어떤 이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 특권으로만 뭉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을 배출하고 그들이 국가와 세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좀 이런 걸 자랑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도 지역의 이권이 아니라 전체의 이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자랑하는,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 쭉 보면 그렇죠. 여기가 베키오 궁전입니다. 베키오 궁전인데, 베키오 궁전 앞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모조품이고, 옆에 있는 게 반디넬리라고, 그 사람도 꽤 유명한 조각가인데 반디넬리의 이제 헤라클레스와 키쿠스 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여기가 베키오 궁전이고 다비드 상이에요. 요 앞에 요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여기가 베키오 궁전에 저기 권력을 잡았던 코시모 1세인데, 코시모 1세가 상당히 강력한 독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외국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토전사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탈리아가 원래 용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베키오 궁전을 수비하는 용병 중대가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이걸 란치오라고 하는데, 코시모 1세 시절에는 여기 독일 용병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 용병들이 철수하고 나서 여기를 피렌체의 대표적인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피렌체에 있다 보면 정말 좋은 조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으면 싸 보이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겨워지더라고요. 뭐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유럽이나 파리나 런던 이런 데 가봐도요, 야 정말 여기만한 조각이 없어요. 그럼 또 가보니까 다시 생각이 바뀌더라고. 야 정말 여기 있던 게 대단했구나.
여기서 이 란초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이 페르세우스 조각이다. 이게 메두사의 목을 친 페르세우스인데, 첼리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해. 우리나라가 첼리니에서는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데, 첼리니는 원래 보석 세공사인데, 그래도 보석 세공품이 아니라 또는 작은 금단추 뭐 이런 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와 1세의 소금 그릇 뭐 이런 건데, 뭔가 이 대작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내 필생의 대작을 하나 남겨야겠다. 라고 해서 남긴 게 이 페르세우스 상입니다. 비평가들 중에는 첼리니 조각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 정말 아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페르세우스 상입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이 사람 누가 그랬는데, 첼리니가 요즘 태어났으면 사형은 6번을 당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이 페르세우스 상은 얼핏 봐서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보석 세공사 출신이라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이 대단해요. 이게 지금 뒤에 가면 안 보이는데, 여기 깃털, 여기 투구 장식, 이런 거 만들다가 사람 죽었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디테일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당대 검술가였어요. 싸워서 진 적이 없고, 뭐 진짜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검술가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조각을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아놀드 슈발즈네거 같은 근육이 아니고 좀 몸이 이렇게 바짝 고무 같은 체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각가들이 좀 비평을 좀 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디테일을 보면요, 이건 내가 일부러 좀 허옇게 찍어서 그런데 절대 바짝, 얼핏 보면 좀 마르고 애가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디테일로 보면 근육이 이게 정말 그 보디빌더 근육이 아니라 정말 싸움꾼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남성미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지안볼로나의, 여기 많은 부분에 지안볼로나의 조각이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지안볼로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렌체의 거의 마지막 시기의 조각가로서 굉장히 많은 조각을 남겼는데, 사실 이게 웬만큼 다른 나라에 가면 최고급품으로 저기 할 만한 걸작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거, 이 사바니 여인의 약탈 같은 경우는 방향을 돌려서 보면 볼수록 감탄스럽죠. 이게 하나의 돌로 많은 건데, 이런 어떤 다양한 각도가 어느 쪽으로 봐도 그 낯선 부분이 없을 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조각 감상하실 때는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었는데 항상 이 건물하고 좀 맞춰서 보죠. 조각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만들 때부터 그런 걸 생각하고 본 건 아니지만 배치할 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17세기, 16세기 풍의 건물하고 로마 양식, 고전 로마 양식하고 조각이 붙어 있으면 정말 이거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각 볼 때는 조각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건물하고 배경과 실루엣도 함께 즐기시면 이 란초만 보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백효 궁전의 안쪽에 있는 그 뭐랄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의회당 같은 데인데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 이걸 뭐라, 요즘 용어로 하면 그림 배틀이 벌어졌던 것이죠. 당시 피렌체 시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한쪽 벽에는 미켈란젤로, 한쪽 벽에는 다빈치가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놓고 서로 안 보여줬죠. 이런 엄청난 세계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하다가 다빈치가 뭘 끝까지 완성하는 법이 없으니까 스케치는 정말, 여기 뒤에 벽에 스케치만 남아있는데 스케치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 그리다 말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나도 싫어 하고 가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덮었습니다. 이 그림도 되게 훌륭한 그림인데, 만약 여기에 한쪽에 미켈란젤로 한쪽에 다빈치의 그림이 있었으면 아마 여기가 들어가 보지도 못할 거예요. 하루에 정말 수만 명이 오는 어마어마한 장소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그게 없죠. 그래도 요 밑에 있는 조각들은 상당수가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은 조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림이고, 이게 지난번에 두오모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백효 궁전 탑에 올라가서 보는 게 두오모 돔에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못지않게 피렌체의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산타크로체 성당이라는 곳인데, 요 앞에 이제 공터가 좀 가렸는데 공터가 있죠.
산타크로체 성당은 뭐가 유명하냐면, 제가 찍은, 저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이 없어갖고, 요 앞에 원래 전차경주장이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하여간 이탈리아는 이 전차경주 좋아해갖고 별로 넓지도 않은데 여기서 전차경주를 했습니다. 피렌체 전차경주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요 앞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 앞이고,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산타 노벨라 성당 앞이에요. 거기 보시면 다 이렇게 광장이 살짝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전차경주장이죠. 여기 있는 동상이 단테의 동상인데, 산타크로체 성당은 왜 중요하냐면, 이탈리아는 어쨌든 카톨릭 국가니까 도시마다 우리가 국립묘지가 있듯이 도시마다 사람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국립묘지 역할을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야 그 지역의 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산타크로체는 피렌체의 위인들의 묘지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 이게 단테인데, 우리는 단테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하여간 단테가 이거고, 피렌체에서도 최고의 인물은 단테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테는 피렌체에서 이 정치적 대립을 하다가 떠나서 나 다시는 고향에 안 간다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피렌체에는 단테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피렌체 사람들은 단테를 사랑해서 무덤을 말도 이렇게 벽에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 뭐 갈릴레이, 미켈란젤로, 심지어 다빈치, 도나텔로, 하여간 아까 보였던 동상에 있는 사람들의 무덤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다 있습니다. 이건 마키아벨리의 동상인데, 시간이 자꾸 묘 조각인데 시간이 자꾸, 제가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하묘지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이런 이태리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무덤에다 이렇게 조각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정말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도 좋지. 여기를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숙연해지고, 저도 여기 가기 전에 전 장례식에 몇 번 갔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게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살아남은 사람을 위한 것이냐, 가족을 위한 것이냐, 그런 생각하는데, 정말 죽음과 가족에 대해서 참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여기가 바르젤로 미술관입니다. 백효국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바로 그 뒤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안 가요. 이게 보통 오전에밖에 개방을 안 하는데요. 바르젤로 미술관은 도시에 있던 그 수비대가 하던 요새입니다. 파리로 말하면 바스티유 요새 같은 건데, 들어가 보면 성은 좀 옛날 스타일이라 사각형의 중세성 분위기가 나는 그런 성이죠. 근데 여기가 사실 왜 유명했냐면, 이게 바스티유처럼 코시모 1세가 아까 독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렌체의 그 반 코시모 세력들을 잡아다가 여기 지하실에서 고문하고 여기다가 걸어놓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시모 1세의 전성기에는 매일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날이 없고, 지하 감옥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지 않는 적이 없었대요. 특히 고문실은 꼭 고문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또 지하실에서 소리가 나오면 막 울리잖아요. 여기 감옥으로 썼는데 지금은 여기를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미술계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따랐는데, 첼리니하고 미켈란젤로 작품들, 그 다음에 도나텔로라든가 초기 피렌체파의 걸작들, 특히 조각들 좋은 게 많고, 그리고 공예품들도 좋은 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피렌체 도자기가 있는데, 이건 좀 유치한 겁니다만 피렌체 도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럽 사람들이 도자기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 기어이 성공한 게 본차이나고, 피렌체 도자기는 지금도 공장이 있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도자기 공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화와 어떤 디자인과 도자기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차원의 도자기를 만들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벤치마킹과 창조라는 게 이런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참 뭐 고려 청자 이런 거 자랑하지만 도자기가 다 끊어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을 창조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전통 문화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피렌체 가시면 특히 바르젤로 미술관은 꼭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피렌체는 다 한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뭐 곧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통보가 없네요. 뭐 곧 된다 하는데.